일단 오늘 해볼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추세선 돌파와 눌림, 확실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 돌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게 바로 추세선을 맨 처음에 이평선을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매매를 해보시다가 수치를 바꿔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치를 바꿔도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추세선 돌파에 이제 많이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세선 돌파, 요거를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돌파와 그다음에 눌림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릴 건데, 확실하게 잡는 방법. 뭐 100%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확실하게 수치를 하신다면 이 추세선 돌파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함투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고가 눌림목 지표와 매뉴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추세선 작도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추세선 작도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RSI를 활용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토캐스틱. 엄청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이제 캔들의 꼬리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꼬리를 이어서 작도했을 때 돌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세선에 있는 게 보는 분봉마다 보는 타임프레임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 부분에 꼬리를 잇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차트를 보는데도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로 보기 쉽게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99.99%는 맥디를 활용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맥디를 활용해가지고 추세선 작동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표를 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차트가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MACD라는 게 단순하게 영선 위를 넘나들면서 차트가 형성돼. 그래서 영선 아래에 있을 때는 약세, 그리고 영선 위에 있을 때는 강세, 그 다음에 약세, 강세, 약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MACD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맥디가 영선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면은 맥디가 영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차트를 MACD로 갖다 붙여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맥디를 추세선으로 활용을 할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추세선 돌파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매수 방향으로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일정 부분 상승 후에 약간의 숨고르기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면 이 고점이 낮아진 부분을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돌파가 될 때, 이 시점을 우리가 매수의 시점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 추세선 돌파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맥디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의 자잘자잘한 파동이 있죠. 이런 식의 자잘자잘한 파동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맥디를 활용을 할 때는 영선 위아래에 넘나들면서 차트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이 영선 위에 있는 부분에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차트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의 고점 하나 있죠? 이거를 딱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은, 자, 이 높은 구간의 고점을 딱 찍고, 높은 구간의 고점끼리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선 아래에 있을 때, 영선 아래 부분에, 맨 아래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추세선을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겠죠? 이것은 직전 고점 혹은 직전 저점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 두 지점씩 갱신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이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추세선 맥D 활용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자, 바로 제가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일단 매수 방법이에요. 자, 매수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영선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이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이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 그럼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고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첫 번째 고점이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점. 우리는 매수 들어가는 거니까 고점이 최소 2개가 되는 거를 보고 돌파 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2개가 형성된 뒤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선 위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고점은 여기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빼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고점이
여기가 되잖아.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거를 추세선을 이렇게 이으면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이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의 고점이 여기고 이 구간에서의 고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80%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는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영선이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이 자리를 다시 체크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이어진 거잖아요. 이 고점이랑 이 구간에서의 고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아니니까 한 요쯤 있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그러니까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삐져나온 부분이 없어지게끔 살짝 수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수정해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쪽 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추세선이 삐져나오는 데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영선 위에 있는 구간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것도 잘못 이으면 영선이 밑으로 확실하게 빠졌을 때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대략 이 고점이랑 이 고점이니까 이렇게 작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추세선 작도는 이제 끝나고. 자, 근데 추세선 작도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선은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배웠던 방법은 뭐냐면 추세선 돌파하면 그냥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는 추세선 돌파가 있는 게 절대로 안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가 수세선 돌파. 이게 가장 허들이 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직전 고점 있죠? 자, 돌파했을 때, 이 직전 고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직전 고점이 대략 한 요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할 때 직전 고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직전 이렇게 파동 있죠 시점 파동 직전 고점에 올라갔던 파동에서의 가장 높은 고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서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양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고 한 이런 데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지만은 거의 100이면 90%는 이렇게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되돌림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되돌림에 대한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일단은 첫 번째로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직전 고점까지 뚫는 게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파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1선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EMA가 될 수도 있고 SMA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이평선을 하나 까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이럴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 아시겠죠? 자, 이런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그나마 중수가 그랬어요. 대부분 초보자들은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면은 매매를 뭘 반대로 거꾸로 하고 계시 방향만 맞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게. 근데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기다려야 되고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 있죠? 이 과거의 저항선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지가 되는 구간을 이렇게 되돌렸을 때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21선이랑 일치가 되는 그런 구간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쯤에서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올라갔다고 반등 나왔다고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까지 기다리실 분들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좀 몇 개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입니다. 매도. 자, 방금 전에는 제가 매수를 알려드렸죠. 추세선 돌파 후에 직전 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 21선 밑으로 떨어질 때 분할 매수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건 반대죠. 그 지점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양반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은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애매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진입하자마자 바로 올라버리면은 올라간 거 별거 아닌데 이런 데 손실 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진입을 언제 해야 되냐면 수선 돌파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고수들은 이 부분이 뚫리는 것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파.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을 돌파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뭐 할 때까지 되돌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패턴은 여기서 매도 들어갔다가 손절이 났어요. 여기서 또 매수를 또 들어가요. 그럼 이중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딱 한 번 들어가서 수익을 깔끔하게 내면 되는데 이거를 아예 못 기다리고 여기서 매도 들어가, 여기서 매수 들어가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일단 여러 가지 트레이딩 셋업이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넘버링을 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장난감이라든가 뭐 어떤 거를 조립을 할 때 설명서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4번부터 조립할 수는 없죠.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순차적으로 조립을 해야 피규어를 만들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 돌파하는 걸 확인하면 1번, 2번은 일단 여러분들 포지션 진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렸을 때 21선 위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기다렸을 뿐인데 수익이 이렇게 떨어지는 만큼 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지금 제가 매수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자, 매수인데 이 매수도 그냥 추세선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고 해서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것보다는 자, 추세선을 돌파했는데 일봉상 양봉인 경우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시가 위에 있는 경우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뭐가 들어오냐면은 후속 매수세가 들어와요. 후속 매수세.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지 이 고점에서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물론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짤짤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후속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어떤 메커니즘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고점,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죠. 자, 추세선을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잇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는데 직전 고점이 여기가 됩니다.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1번이랑 2번은 뭐 한다 그랬죠? 무조건 기다린다 그랬죠. 진입 안 한다 그랬어요. 1번, 2번에 완료가 되면 이 캔들이 21선 아래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21선 아래, 이 파란 색깔이 21선. 이 추세가 형성되고 나서 이거 분봉이 5분봉이에요. 여러분들이 5분봉 곱하기 3이니까 15분봉이잖아요. 15분만 기다려서 밑에서 들어갔으면 올라가는 거를 그냥 눈 감고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인데 이런 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들어가고 이런 데서 들어가도 문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렇게 또 밀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세가 형성될 때 그때 들어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돌파 후에 눌림 후에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 후에 상승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해놨죠. 첫 번째 높은 분봉일수록 확률이 높다. 자, 지금 제가 5분봉을 하라고 했지만 5분보다 확률이 높은 게 15분이고 15분보다 확률이 높은 게 30분, 60분, 1시간, 4시간 순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여러 분봉을 반드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5분봉만 공부했다고 해서 5분봉만 볼 것도 아니고 내가 15분만 봤다고 해서 15분봉만 볼 게 아니고 추세선을 작도하는 거는 사실 긴 분봉이면 좋을수록 좋아요. 시간이 길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막 설명드리는 거 보면 15분에서 추세선을 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타점을 15분봉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15분봉으로 추세선을 이었지만 타점은 5분이나 1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60분 봉을 활용하겠지만 타점은 15분이나 5분, 1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을수록 확률이 많아. 이 추세선 돌파도 거스 돌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해놓고 실제 전 고점까지 뚫었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죠. 직전 고점 뚫고 추세선 돌파.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은 자, 거래량을 붙입니다. 거래량.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2번이랑 연결되는 개념이 하나.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거래량을 동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거래량이 한 1000계약, 2000계약 터져야 되는데 추세선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그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200계약, 100계약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면은 추세선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대부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추세선 돌파 후에 적은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는 일단 조심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파를 거래량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라올 때는 뭐 할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숏을 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훨씬 더 레벨업이 되시고 그럼 이제 실전 예시를 좀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제가 충분히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골드를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지표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첫 번째 맥기, 두 번째 골드. 처음부터 지표 설치하는 거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일단 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MA 검색하시고요. 지수 2평 나오죠.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아마 원래 수치가 기본값이 9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9가 아니라 25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분봉은 5분봉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MA 검색하시면 여기 위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Fast Length, Slow Length 이거 수치 바꿔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수치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폴트 값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맥이랑 시그널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원래. 근데 이거 다 안 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제로라인 보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귤러를 로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야 투자선 돌파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라이브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시가를 맞췄습니다. 오늘 시가가 여기 있잖아요. 시가보다 일단 위에 있나요? 아래 있나요? 여기가 시가니까. 근데 시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추세선이 돌파가 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고점이 낮아지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근처에 있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해도 될까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건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면, 영선 밑으로 아예 꺼져야지 이렇게 고점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이니까 일단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아직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돌파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고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죠. 그리고 직전 고점이 여기가 되죠. 실제 돌파가 될 때는 이쯤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됐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2번 형성된 공간 있죠? 이 부분의 고점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건드려야 돼요. 그죠? 건드리면 21선도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건드렸을 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하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파해놓고 뭐 할 때까지 이평선 21선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금방 떨어져요. 조금 오래 걸리는 거는 뭐 30분 걸리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한 20분, 10분 안에 다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분할로 매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그림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전 고점 뚫을 때 자, 그러면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잖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는데 하락으로 돌파할 때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매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돌파하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직전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뚫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진짜 떨어질 거였으면 첫 번째로 1번이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전 저점 있죠? 여기를 딱 깨야 돼요. 진짜 이렇게 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깼다가 다시 되돌림을 줄 때 이럴 때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아예 돌파를 못했잖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조건 성립이 안 되는. 자,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이니까 이렇게 이어볼 수도 있겠죠? 추세선을.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직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직전 고점을 이 파동에서 이렇게 뚫어야 돼요. 그래야 눌렀을 때 들어가. 이거 물론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이걸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파가 됐는데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진입을 하려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주고. 그래야지 눌렀을 때 밑에서 들어가든지 하는 거죠. 일단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 고점을 또 이렇게 수정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 가능하죠, 이제. 자, 여기가 첫 번째 고점,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죠. 그럼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을 추세선 작동한 부분을 돌파했을 때 동시에 직전 고점도 같이 뚫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요. 이 시점부터. 근데 기다려 보니까 21선 밑에 떨어졌잖아요. 종가로. 이럴 때 뭐 들어가는 거지? 롱을 들어가는 거예요. 롱. 아시겠죠? 손절은 직전 저점에 잡아주시고 손절폭은 손절폭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롱 시그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요즘 들어갔다 가정해보면 손절이 이쯤 되죠. 직전 저점입니다. 그럼 직전 저점이 대략 지금 30틱 정도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2배 정도의 수익은 요즘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62틱 정도의 익절이 완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62틱이면 대략 한 계약 기준으로 7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린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또 형성이 되고 떨어졌잖아요. 이제서야 추세선이 이렇게 또 바꿔주고 영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직전 고점 기준으로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자, 돌파가 됐어요. 자, 돌파가 됐으면은 이 돌파가 됐을 때 적어도 이 직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적어도 뚫어야 돼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지금. 저점, 돌파. 그럼 이 직전 저점을 뚫어야 돼요, 적어도. 자, 돌파가 됐나요? 뭐 지금 당장 안 됐지만 돌파가 좀 늦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전 저점을 돌파하는 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진입은 언제 하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런 데라든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틱 정도 빠졌어요. 50틱.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매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직전 고점까지 거리가 지금 35틱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익절은 72틱 정도 잡아주시면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전 고점이 이쯤 되니까 이쪽은 80틱. 자, 근데 80틱을 잡아놨다고 해서 이쪽이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예전에 멤버십 시간에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쯤이나 이쯤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목표가가 80틱이잖아요. 80틱을 못 가고 다시 올라간대요. 그러면 일정 부분 떨어지면은 항상 뭐 하셔야 돼요? 항상 본절 설정을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본절 설정. 지금도 여기서 들어가서 한 40틱 정도 수익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80틱을 먹든 200틱을 먹든 1000틱을 먹든 일단 30틱은 무조건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46틱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30틱 정도의 수익을 절반 정도는 챙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또 추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전에 들어갔던 포지션을 본절 처리해서 이 매매는 끝내버려요. 뭐 여러 가지 또 예시들이 있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원래는 고점이 여기고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쪽 고점이랑 이쪽 고점이 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원래는 이렇게 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 돼요. 그러니까 수사선 이을 때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맥디 영선 위에 올라갔다가 뚝 빠졌어요. 그러면은 추세선을 여기랑 여기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겁니다. 앞에 거는 뭐 하시고 앞에 거는 지워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 돌파가 여기서 됐잖아요.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고, 자, 이 고점, 여기 고점이니까 이 직전 고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한 거예요? 돌파가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도 뚫고 추세선도 돌파가 된 거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제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돌파하고 뭐 할 때? 직전 고점 뚫고 그 다음에 21선 아래에 있어. 여기가 진입. 여기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익절을 생각하셔요. 이 관점의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계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 떨어질 때마다 매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라가는 걸 다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저점, 추세선 작동. 자, 근데 삐져나왔죠? 그럼 그 전에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선.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추세선 돌파만 된다고 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죠. 추세선 돌파하고 직전 저점 여기잖아요. 여기를 뚫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뚫었어야 돼요. 근데 저점을 뚫지는 않고 추세선만 뚫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가 되죠? 거짓이 됩니다. 아시겠죠? 고점이 여기죠. 고점이 여기입니다.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되는데 직전 고점 여기잖아요.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다리는. 첫 번째는 추세선 돌파, 두 번째는 직전 고점 돌파, 세 번째 돌파 후에 21선 안착할 때 들어가는, 이럴 때 들어가는 매수. 자, 그리고 나서 나스닥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50포인트. 벌써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100%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 여기도 돌파가 됐나요? 저점, 돌파. 그러면은 여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직전 저점을 깨야 됩니다. 깼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평선 위로 올라갈 때, 이럴 때라든지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 진행하는 거예요. 매도. 아시겠죠? 저런 데서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고점 추세선 연결. 자, 보세요. 실제 돌파가 추세선 돌파는 됐지만 직전 고점 여기를 뚫어야 돼요. 어때요?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진입을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괄 밑에서 끝났을 때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16포인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으로 뚫렸을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로 볼게요. 저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죠? 자, 돌파가 이쯤 됐어요. 자, 그러면 직전 저점이 여기가 되잖아요. 직전 저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인데 어때요 지금? 다시 안쪽으로 직전 저점을 깼잖아요. 자, 그럼 이건 실질적인 매도 지점은 언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21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날 매도 접근하는 그날 매도.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폭락이 나왔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자, 많이 연습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일도 보겠습니다. 자, 5일도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형성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추세선을 깼습니다. 깼고, 직전 고점도 보였어요? 깼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언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들어가. 근데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한 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본적을 끝났을 거예요. 근데 추세선을 계속 작동해보시죠. 그러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추세선도 돌파를 해. 직전 저점도 같이 깼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도 자리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보내주고 21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이 정말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선 위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분할 매도 자리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자, 이건 어떨까요? 추세선 연결했습니다. 자, 돌파가 됐어요. 이런 거 조심하라. 돌파가 됐는데 직전 고점을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버려요.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반대로 뭐 하시죠? 반대로 숏을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왜냐면 이거는 추세선을 거스 돌파한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가요? 고점, 추세선 연결. 돌파됐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직전 고점이 뭐 할 때까지? 직전 고점 뚫릴 때까지. 뚫렸죠? 그럼 실제 진입은 여기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30포인트 좋습니다. 손절은 해봤자 20, 좀 버티면은 더 올라갔겠죠. 이렇게. 넘버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면은 직전 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기 때문에, 자, 저점 돌파를 했고, 수준 돌파했죠. 원래 여기서 들어가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기다렸을까요? 여기 위에 올라설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분할로 1번, 2번.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수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드가 지금 딱 어떤 그림이냐면은, 지금 추세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죠. 5.0이. 근데 이게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여기를 뚫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이 개념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분봉이랑 5분봉을 활용하는 것도 좀 알고. 일단은, 이렇게 보려면 차트를 두 개를 봐. 첫 번째는 왼쪽 건 15분, 오른쪽 건 5분으로 지표 그대로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게 짧은 거고, 오른쪽 게 긴 거. 이럴 때는, 추세선은 긴 거 위주로 이렇게 지금 뚫렸죠. 아침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파하고, 이게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을 뚫었으니까 1번, 2번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뭐 할 때, 올라올 때, 이런 데나, 매도 들어가는 거. 물론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히. 여기 골드는 조만간 추세를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고, 여기다가 얼라서적인 되겠죠. 그래야 뚫을 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여기 뚫었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하게 추세선 돌파뿐만 아니라 직전 고점까지 같이 뚫어줘야 돼요. 자, 베스트에서 지금 당장 자리가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자리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점이라서 여기도 있고 추세선 이렇게 연결했는데 애초에 돌파를 못했어. 그런 것들은 이제 나스닥은 언제 떨어질까요? 이렇게 이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삐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살짝 수정해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를. 그럼 이건 돌파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파가 되면은 직전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가요.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 골드는 조만간 뚫릴 것 같습니다. 뚫고 21선 아래에서 매수. 나스닥도 지금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렇게 뚫렸을 때 뚫리고 직전 저점 깨고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동반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매도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 하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21선 위에 올라갈 때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횡보할 때 어떡하냐. 일단 이거 보세요. 돌파가 됐죠? 직전 고점도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돌파했을 때 잘 보세요. 돌파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두 번째라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는 진입할 때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선 밑으로 떨어질 때 이럴 때 이런 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골드가 추세선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이 부분 있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바깥으로. 이거는 이제 돌파가 될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추세선 이쯤 깨요. 그 다음에 직전 저점 깹니다. 이렇게 가죠?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21선 위에서 매트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골드가 추세선을 또 깼죠? 깼으면 이거는 매도로 가요. 지금 보니까 골드가 딱 타점이 나왔었나 보구나. 저점 깼고 직전 21선 되돌림. 아, 여기서 들어갔어요. 살짝 늦긴 했어요. 조금만 들어가 보고 위에 올라가면은 한 번 더 들어가고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아주 좋은 매도 자리가 나왔었는데 원래 여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진입 타점 여기가 돼요. 추세선 깼고 직전 저 깼기 때문에 바로 떨어질지 늦게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매도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1점 들어갔어요. 이미 지금 추세가 16티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계속 분할로 매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